안녕하세요. 개인위생 파산 15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개인위생 상담을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해 보시고 최근 대출이 많으신 경우에 이 최근 대출 때문에 걱정들이 참 많으세요. 특히 인터넷 도박을 하셨거나 주식 투자에 실패하셨거나 가상화폐 투자하셨다가 실패해 보신 분들, 이렇게 법원에서 문제를 삼는다라고 이제 정보를 검색하신 분들은 이게 최근 채무가 어떻게 보정이 나오는지,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걸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최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나온 보정서를 보여드리면서 법원에서는 최근 채무 관련해서 어떤 보정들을 내고 어떻게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하는지, 최근 채무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최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1차 보정 권고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대구지방법원 보정 권고고요. 똑같이 항상 나오는 거지만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죠. 이 기간은 준수를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혹시라도 서류 준비가 너무 힘들어서 기간이 지체될 것 같으면 진행하시는 사무실에 보정 연기 신청을 1차로 해달라고 하시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보면서 최근 채무 관련해서 어떻게 보정이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 모든 법원이 공통적인데 이렇게 최근 채무 관련한 보정이 보정사항 중에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1번으로 최근 채무 보정이 나오셨죠. 여기서 채권번호 9번이라고 특정해 주신 이 채무가 최근에 대출받은 채무입니다. 보통 통상 최근 1년 안에 대출을 받은 것을 최근 채무라고 해서 이렇게 보정을 하고 계시죠. 내용을 보시면 사용처를 금융자료를 첨부해서 소명해 달라는 겁니다. 명확한 소명자료가 없거나 도박, 오락, 게임머니 구매, 유흥 등으로 사용한 차용금은 재산 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원래 재산 목록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임대차 보증금, 퇴직금, 보험, 환급금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그 재산 목록을 기준으로 맞춰주면 인가결정을 받는 요건을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최근 채무 중에서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들이 있으면 기존 재산에 더해서 그 소명하지 못한 금액까지 재산으로 잡고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최근 채무가 문제되시는 분들이 변제 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밑에 표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사용처 항목, 사용 일시, 사용 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금융자료 해당 항목을 형광펜으로 표시할 것, 특히 입금받은 차용금액 가족이나 채무자 본인의 다른 통장으로 입금시킨 경우에는 그 다른 통장까지도 제출하고 상세하게 소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채무 사용처가 기재가 단순히 생활비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기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특히 편파 변제의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해달라. 이 편파 변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최근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받은 돈으로 가족분들이라든가 주변의 지인분들 빌렸던 돈을 특히 변제를 하게 되시면 이게 편파 변제 문제가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해서 변제금이 높아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최근 1년 안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이렇게 소명을 요구하시고요. 또 관련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정하십니다. 법원이 보정 명령하실 때 통장 내역을 상당하게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페이인포죠. 여기 들어가서 채무자 본인 거, 배우자 거까지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출력해 달라는 거죠. 출력해 보시면 은행별 계좌 내역이 있고 은행별 계좌 상세 내역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다 출력해 달라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어느 금융기관에 계좌가 몇 개가 있는지, 그게 활동성 계좌인지 비활동성 계좌인지가 다 나타나고, 상세 내역을 출력하면 그 잔고까지도 다 금액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성 계좌로 확인되는 모든 통장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고 계시고요. 지금 대구는 최근 2년
거래 내역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1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앞 밑에 있는 표처럼 또 일일이 정리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내가 언제 어떤 사용처에 사용을 했는지 이것을 다 설명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금액은 법원마다 또 재판부마다 달라집니다. 뭐 20만 원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소명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대구지방법원에서 최근에 실제로 나온 보정서를 보여드리면서 법원에서 최근 채무 관련해서 어떤 보정들이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게 법원 따라서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보정 사항인데 이걸 청산가치에 얼마까지 반영시킬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고요. 회생위원 재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을 요구하는 금액도 뭐 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구체적인 사항들에 따라서 뭐 소명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복잡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 채무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김영용 법무사에게 전화 주시면 가능한 제가 전화를 받고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